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기본적인 세 가지 연산 중에 두 개를 했죠. 벡터의 덧셈이랑 벡터의 뺄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남은 벡터의 실수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면 실수, 리얼 넘버죠. 벡터에다가 리얼 넘버, 실수를 곱하는 거를 할 건데요. 되게 직관적이고 그럴듯하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어떤 벡터 A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벡터 A가 있고요. 이 벡터에다가 숫자 2를 곱해준다라고 해볼게요. 그건 우리가 이 A 벡터다 라고 쓰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A 벡터랑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2배가 되는 이런 벡터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3A, A 벡터에다 3 곱한 건요. A보다 크기가 3배가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요. 보시면은 지금 A 벡터에다가 2 곱한 거나 3 곱한 거나 A 벡터랑 방향이 같죠. 그쵸?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양수 말고 음수를 곱해보도록 할게요.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마이너스 1의 A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를 곱하게 되면요. 기존 그 기준이 되는 벡터랑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지금 A 벡터랑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다라고 하면요.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은 음수를 곱하니까 A 벡터랑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는 2배가 되는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EA 벡터랑 방향이 반대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한다라고 하시면요. 크기는 3배 해주시고 방향은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라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그리고 0. 그렇죠? 우리가 0보다 큰 거 곱할 때는 크기가 일반적으로 변하겠죠? 그러고 방향은 그대로구나. 음수를 곱할 때는 방향이 반대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0을 곱하면은 A 벡터에다 숫자 0을 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0 벡터다 이렇게 해줍니다. 어떤 벡터에다가 숫자 0을 곱해주시면은 0 벡터라고 써주시면 돼요. 0이 아니라 0 벡터. 이런 식으로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한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요. 요 EA 벡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A보다 크기가 지금 2배죠. A의 크기 2배니까 A 벡터 더하기 A 벡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A 벡터 더하기 A 벡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A 벡터는 A 벡터를 그러면 3개 더한 걸로 볼 수 있겠죠. 크기가 3배니까 하나, 둘, 셋 갖다 놓으시면은 A 더하기 A 더하기 A 벡터가 3A 벡터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실수 K를 곱한다라고 해볼게요. 벡터에다가 실수 K를 곱한다. 얘는 벡터고요. K는 실수예요. 우리가 지금은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라고 합시다.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라고 했을 때요. 요 벡터의 실수배를 어떻게 정의하냐? 세 가지로 나눠서 정의합니다. K가 실수이기 때문에 K가 0보다 클 때, K가 0일 때, K가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봤던 거를 그대로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K가 0보다 크다. 다시 말해서 양수를 곱한다라고 하면요. 요 KA 벡터는 A 벡터와 방향이 같겠죠. 같은 방향이라고 쓸게요. 다시 말해서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양수 곱하면은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벡터의 이 KA 벡터, 이 벡터의 크기는 원래 A 벡터 크기에다가 K만큼을 곱한 게 되겠죠. EA 벡터 같은 경우는
A 벡터의 크기의 2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크기는요. K 곱하기 A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자연스럽죠? 마찬가지로 K가 0보다 작을 때를 보면요. 이때는 기준이 됐던 요 A 벡터와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 2A 벡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크기를 따지려면은 지금 여기선 K 값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2를 쓰시면은 크기가 음수가 되죠. 큰일 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K의 A 벡터 이렇게 써줘야지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죠. 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K가 0일 때도 한번 보시면은 K가 0일 때는 우리가 0 곱하기 A 벡터다 쓰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0 벡터로 계산이 됩니다. 0이 아니라 0 벡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0 벡터 우리 방향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크기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크기는 어떻게 되냐? 0이죠 그냥. 0 벡터니까 크기는 0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식으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KA 벡터 0 마이너스 KA 벡터 지금 K 값에 따라서 지금 저 KA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써졌는데 보기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씁시다. K가 0보다 클 때는 K나 절대값 K나 같죠. 그리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K가 마이너스 K죠. 그리고 사실 K가 0일 때, 이 0이라는 녀석도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죠. 왜냐면 절대값 K가 0이니까 결국 계산하면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아, K가 0보다 작든 크든 뭐 0이든 간에 그냥 이 벡터의 크기, 저 KA 벡터의 이 벡터의 크기는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A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 K 곱하기 A의 크기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이게 우리가 A가 0벡터가 아닐 때를 본 거예요. A 벡터가 0벡터가 아닐 때. 그럼 만약에 A 벡터가 0벡터면 어떻게 되냐? A 벡터가 0벡터가 되면요. 계산이 이렇게 돼요. K 곱하기 A 벡터인데 A 벡터가 0벡터죠? 그럼 얘는 그냥 K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벡터입니다. 0벡터에다가는 숫자 곱해도 0벡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 크기도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이때도 크기를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우리가 벡터의 실수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양수를 곱하면 방향은 그대로고요.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한 직선 위에 벡터가 놓인다는 거예요. 벡터 실수배를 해봤자 뭐 이렇게 생긴 이 벡터의 실수배를 해봤자 뭐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방향이 반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막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벡터를 실수배를 해도 이 A 벡터 얘를 실수배를 해도 이 직선 위에 놓인다는 거예요. 평행이동하면. 그렇죠?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평행이동했을 때 일직선상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 벡터의 실수배 정의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잠깐 그림 한번 볼게요. 제가 벡터는 실수배에도 어차피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고 했었죠.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고서 여기 기준으로 잡아서요. 이 벡터를 제가 A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A 벡터를 만약에 나타낸다라고 하시면은 A 벡터가 3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A 벡터, A 벡터, A 벡터 이렇게 A 벡터 3개를 더한 거를 3A 벡터라고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게 3A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까 그 표현 KA 벡터다 라고 하시면은 K가
3일 때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K가 2일 때는 A 더하기 A, 2A 벡터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2A 벡터가 될 거고 이때는 K가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K가 1일 때는 그냥 A 벡터가 될 건데 요거 뭐 1A 벡터라고 쓰셔도 괜찮죠? A 벡터나 1A 벡터나 이거는 K가 1일 때가 되겠죠. 그리고 K가 0일 때 K가 0일 때가 0A 벡터 요거는 그냥 0벡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점으로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방향을 살짝 틀어볼게요. 이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A 벡터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A 벡터랑 같겠죠. 요거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다 생각하시면 되고 K가 입에 마이너스 2다 라고 하시면은 방향 반대고 크기 2배 그래서 마이너스 2A 벡터 요건 K가 마이너스 2일 때 하나만 더 할게요.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방향 반대고요. 길이는 3배죠. 요거를 마이너스 3A 벡터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3A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3개 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일직선상 한 직선 위에 놓았잖아요. 한 직선이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평행이동하면 한 직선이 되죠.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얘를 마치 우리가 사실 수직선처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냐면요. 여기가 나타내는 포인트가 0이고요. K가 0일 때죠. 저 기준이 되는 이 기준점. 이 포인트가 바로 0을 나타내고요. K가 1일 때 이 포인트가 1을 나타내고 이 포인트가 2, 이 포인트가 3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나타내는 점이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나타내는 점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약간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보면은 수직선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K 값이 수직선상의 좌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당장 막 쓰는 내용은 아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치 벡터라고 나중에 배울 내용이 있어요. 그쪽 가시면은 비슷한 컨셉으로다가 내용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얘를 수직선처럼 볼 수도 있겠구나. 이 기준이 되는 벡터를 가지고 K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점을 각각 수직선상의 점처럼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벡터의 실수배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에다가 실수 곱하는 걸 했고요. 그때 성립하는 성질들도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벡터의 실수배에서 성립하는 성질들. 어떤 실수 K랑 L이 있고요. 그리고 벡터 A, B가 있다 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세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해요. 어떤 거냐면요. K에다가 LA 벡터 그죠? LA 벡터 K에다가가 아니죠. LA라는 요 벡터에다가 실수 K를 곱하는 건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냥 K랑 L이랑 곱한 다음에 A랑 A에다 실수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K랑 L이 실수니까 당연히 KL 곱한 것도 실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를 그냥 KLA 벡터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걸 볼까? 3A 벡터에다가 2를 곱한다는 거는 결국에 2 곱하기 3A 벡터, 즉 6A 벡터라고 본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다항식 계산하듯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A 벡터, B 벡터 이런 것들을 X, Y 이런 문자로 보셔도 되는 게 이 계산이랑 똑같아요. 2 곱하기 3X는 2 곱하기 3에 X 곱한 거니까 6X라고 쓴다. 굉장히 유사한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해줍니다. 결합법칙.
두 번째로는 k 더하기 l에 k 더하기 l도 수죠, 실수. a 벡터에 k 플러스 l 실수배 해준 거는요. 우리가 분배가 가능해요. k a 벡터 더하기 l b 벡터로 분배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k 곱하기 a 더하기 b 벡터다 라고 하시면 이것도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거 LA죠? 이런 식으로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 당연히 분배 법칙이라고 하겠죠. 이것도 다항식 계산이랑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우리가 다항식 계산하실 때도 2 더하기 3의 x다 라고 하시면은 요거 2x 더하기 3x로 분배 가능하시죠? 마찬가지로 2배의 x 더하기 y다 라고 하시면은 2x 더하기 2y로 분배가 가능하시죠?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실수배는 결국에 다항식 계산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실 때 이 A 벡터, B 벡터 이런 벡터들을 X, Y, Z와 같은 문자처럼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구나.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보실 때 다항식 계산하듯이 해도 된다고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보실 때요. 마이너스 2y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4y 요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이 계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a 벡터 대신에 x 썼고요. b 벡터 대신에 y 썼죠.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10y가 되겠다라는 거 너무나 명확하시죠? 그렇죠? 저 계산도 이 a 벡터 빼기 10b 벡터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요. 여기 분배 가능하죠? 분배해서 계산해 주시면요. 앞에는 마이너스 2b 벡터고요. 여기 2a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8b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은 2a 벡터는 여기 두고요. 동류항 계산하듯이 마이너스 2b 벡터랑 마이너스 8b 벡터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10b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기 4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분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4a 벡터 더하기 12b 벡터가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분배해 주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 벡터니까 3a 벡터 그리고 마이너스 3b 벡터다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동류항 계산하듯이 마이너스 4a랑 3a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벡터 쓰시면 되고요. 12b 벡터랑 마이너스 3b 벡터 있으니까 9b 벡터다. 이렇게 써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시죠. 이제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벡터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인, 즉 단위 벡터 보자는 거죠. 이런 벡터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A 벡터가 있어요. 이 A 벡터가 있는데 얘랑 방향은 같으면서 크기는 1인 벡터를 찾고 싶어요. 우리가 A 벡터의 크기가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방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벡터 실수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A 벡터의 크기가 3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B 벡터라고 해볼까요? 길이가 1짜리인 벡터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 B 벡터라는 건요. A 벡터 크기가 3이니까 그 A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즉 3분의 1의 A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방향은 그대로고 크기는 1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 3이라는 게 벡터 A의 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3 대신에 벡터 A의 크기 쓰시면 될 거고요. 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뭔가 쉬워 보였지만 여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하지만 결국에는 벡터의 실수배라는 거예요. 벡터에다가 실수배 곱한 거.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써요. 우리가 A 벡터가 0벡터가 아니라고 합시다. 0벡터가 아닌 어떤 A 벡터에 대해서 A 벡터의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눈 벡터. 그쵸? 여기선 B 벡터라고 했죠? A 벡터를 A 벡터의 크기로 나눈 이 벡터를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다. 이렇게 불러주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실수배를 앞으로 따로 떼서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냥 공간 절약하려고 이렇게 썼어요. 괜찮겠죠?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벡터가 진짜로 A랑 방향도 같고 크기도 1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먼저 이걸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봐줄 거는요. 요 벡터는요. 방금 한 내용 실수배 꼴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 벡터에 곱해져 있는 요 녀석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왜냐면 분모가 0보다 크니까. 그쵸? 벡터 A의 크기잖아요. 그리고 A 벡터가 0 벡터가 아니니까 분모는 양수죠. 따라서 0보다 큰 수, 양수를 벡터에 곱했으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거 나오죠. 방향이 같다라는 거 확인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단위 벡터냐? 라는 거 봐야 되는데 단위 벡터인 거 보려면 크기가 1인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벡터잖아요. 여기다가 절대값 붙이면은 이게 벡터의 크기가 되죠. 근데 어차피 지금 분모는 숫자예요. 숫자.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양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밖으로 나와주시면 되고요. 분자에다가만 절대값 붙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금 분모 분자가 똑같아지죠. 다시 말해서 1이죠. 이게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된다. 네,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와 같은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다 라는 거 확인되셨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다 쓰이냐? 자, 여기 A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B 벡터를 A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은 자, B 벡터는 일단 A와 방향이 같게 만들어야겠죠? 요렇게까지만 이거 일단 쓰지 맙시다. 이렇게까지만 쓰면요. 요거는 A와 방향이 같고 크기는 1인 단위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쓸까요? 요게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B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지금 요 파란색은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B 벡터의 크기만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B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B 벡터의 크기가 2면은 2 곱해주는 거고 B 벡터의 크기가 2분의 1이면은 2분의 1 곱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를 A와 평행한 A와 평행이란다. A와 실수배 관계에 있는 이 벡터를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사각형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정사각형이 있고 사분원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분원. 원의 4분의 1 조각이죠.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벡터,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요.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를 하시면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평행사변형. 여기선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요 벡터가 될 거예요. 이게 A 더하기 B 벡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요 점이죠. 요 점. 그렇죠? 이 원위의 점을 찍어주고 얘를 C벡터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C벡터는 A 더하기 B 벡터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보시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 제가 지금 요거를 편의상 그냥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C는 단위 벡터가 되죠? C의 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C는 A 더하기 B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C는요, A 더하기 B 벡터 크기 쓰시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크기 알고 있죠? 요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면은 빨간색 대각선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분의 1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은근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A 벡터와 같은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1인 거를 찾아주시면은 그거랑 같은 방향의 크기가 다른 벡터들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 뭐 이런 데도 쓰이고요. 조금 다른 예시도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단위원 C, 중심이 O인 단위원 그렸고요. 하트를 하나 그렸어요. 그랬을 때 이 하트 위에 임의의 점을 제가 P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벡터를 하나 정의를 해줄 겁니다. OQ 벡터를 OP 크기분의 OP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요 OP 벡터는 아이고 길다. 이게 OP 벡터죠? 그쵸? 근데 요게 뭐예요? OP 벡터를 OP 벡터의 크기로 나눴다라고 하시면은 OP 벡터랑 크기가 아니죠? OP 벡터랑 방향은 같고 크기가 1인 벡터가 OQ 벡터죠. 그쵸? 그럼 OP랑 같은 선상에 있을 텐데 크기가 1이죠. 그런데 마침 저 원이 단위원이잖아요. 그럼 Q라는 점은 어디 찍힌다? 바로 Q는 여기 찍힌다는 거예요. 이게 OQ 벡터라는 거죠. 그쵸? OQ 벡터는 OP 벡터랑 방향은 같죠? 그런데 크기가 1이죠. 그래서 P점이 여기 있을 때 Q점은 여기 찍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P점이 이 하트 위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Q점은 저 원을 벗어나지 않겠죠. 그쵸? 이 Q가 뭐 원 밖에 그려질 리는 없잖아요. 왜냐면 OQ는 무조건 지금 크기가 1이기 때문에 Q라는 점은 무조건 단위원 위에 찍힐 거예요. 그랬을 때 P가 돌아다니면은 Q도 왔다 갔다 할 텐데 원 위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딱 생각 들기를 어차피 원 위니까 호를 그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까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은 Q 여기 찍힌다고 했죠. 그런데 P가 여기 있어도 Q는 여기 찍히죠. 그렇죠? OP 벡터 이렇게 잡아도 Q는 무조건 여기 잡히죠. 자, 쭉 연결을 해서 여기가 P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게 OP 벡터다라고 했을 때 Q는 여기 잡히게 되죠. 그렇죠? P가 여기 있을 때도 사실 Q는 저 점에 잡히게 됩니다. 자, 좀 다른 그림 볼게요. 그런데 이 O에서 시작해서 하트의 저 끝부분 이렇게 지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요 꼭지점처럼 보이는 여기를 P라고 하시면요. 그때 Q는 여기 생기겠죠? OP 벡터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죠?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Q점이 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P점이 지금 제일 아래 내려온 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P점이 요 아래쪽으로 생길 리가 없으니까 Q점도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냐? 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살짝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트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하트를 이렇게 하시면은 접한 거죠. 자, P점이 여기 찍혔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Q점은 여기까지가 한계겠죠. Q점이 여기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왜냐면 P점이 여기가 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P점이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Q점과 이 Q점 사이에 Q점이 계속 찍히겠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지난다라고 하시면요. 여기가 P일 때나 여기가 P일 때나 여기가 P일 때나 Q점은 똑같이 여기에 찍히죠.
근데 역시나 요 빨간색 요 사이에 찍히게 되죠. 그리고 P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Q점은 그쵸. 이 Q점, 이 빨간색 사이 Q점에 전부 다 Q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이 벡터의 종점인 Q가 그리는 도형이 원의 일부라는 건 알았는데, 그쵸? 정확히 이런 이런 도형이구나, 이런 호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시죠. 만약에 좀 떼놓고 볼게요. Q점이 그리는 도형은 이 호가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반지름이 1이라고 했고요. 단위원이니까 요 각을 알게 된다. 요 각이 몇 도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호의 길이, 즉 Q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까지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벡터의 종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뭐 이런 것들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은근히 단위 벡터 많이 나오고요. 이거랑 연관된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